그냥 점막만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당겨서 꼬매면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동맥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봐야 되고, 이 점막만 줄이면 바깥쪽으로 또 점막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는 현상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골든뷰 성형외과 송상훈 원장입니다. 이전에 입술 축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입술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돌출이 있거나 하악이 후퇴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선천적으로 입술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입이 벌어지니까 입을 자꾸 다물려고 후천적으로 입둘레근이 발달해서 입술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위와 어떻든 두꺼운 입술을 줄이게 되는 것이 입술 축소인데요. 입 속으로 이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점막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입둘레근 일부를 같이 제거해서 모양을 맞추는 수술이 입술 축소입니다. 대개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점막만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당겨서 꼬매면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동맥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봐야 되고, 이 점막만 줄이면 바깥쪽으로 또 점막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는 현상이 생겨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술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 축소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이 약간 무디거나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에 감각신경들이 있는데 수술 시에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군데군데 약간 저리 닫은 느낌이나 아니면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약간 무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끔 찌릿한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개는 좋아지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최소한 90% 이상 좋아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큰 불편 없이 아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입술이 두꺼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중안면부가 튀어나오고, 즉 상악이 좀 돌출이 되고 하악이 짧고 후퇴되어 있는 약간 무턱인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입이 벌어지니까 자꾸 다물려고 입을 굳게 이렇게 다물려고 하다 보니까 입둘레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입둘레근이 발달해서 입술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그걸 다시 줄여놓으면 입이 다시 벌어지니까 수술하고 났더니 턱 끝에 호두주름이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술 축소를 하고요. 입과 입 사이가 벌어진 것을 다시 어떤 시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대개는 이 하안면부에 필러나 아니면 턱끝 전진술 같은 걸 해서 아랫입술을 좀 올려줘서 입과 입 사이가 좀 거리가 멀지 않도록 해줘야만 이런 입을 다물어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은 일반적인 그 인매 수술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장점으로는 사실은 입 속으로 절제가 되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흉터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레이저나 이런 시술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금 딱딱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종종 맞아서 좀 부드럽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 후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수술 후 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